자, 울산 HD. 한때 아시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름 아닙니까? K리그를 무려 3년 연속 제패했던 그 절대 강자가 대체 지금 이적 시장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침묵이라고요? 아니요. 이건 명백한 무기력증입니다. 라이벌들이 막강한 신무기를 장착하며 전력을 다질 때 울산은 그저 과거의 파편들을 주워 모으며 불투명한 미래를 겨우겨우 기워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저 김준석이 오늘 뼈아픈 진실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의 울산 HD, 지금 그들은 새로운 비전이 아닌 과거의 영광을 부걸하는 처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봅시다. 벌써 2월입니다. 그런데 울산의 유일한 새 얼굴은 브라질 하브리그 출신의 페드링요 뿐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 지휘봉을 잡은 시점부터가 패착이었습니다. 김현석 감독이 부임한 게 12월 18일입니다. 이미 시장에 좋은 매물들은 경쟁팀들이 다 채가고 남은 게 없는 소문난 잔치가 끝난 뒤에야 숟가락을 얹으려 한 꼴이죠.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한때 이적 시장의 큰 손으로 불리던 울산 HD가 이제는 지난 10년간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선순환과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구단 운영의 총체적인 파산 선고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자, 과연 이 구멍난 스쿼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언론들을 보십시오. 이규성, 최강민, 심상민, 장시영, 이 선수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무슨 대단한 영웅들이 귀환하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건 명백한 눈속임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정말 팀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치밀한 전략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계획된 영입이 아니라 당장 터진 불을 끄기 위한 비상수단, 즉 땜질식 처방일 뿐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김현석 감독님도 솔직히 말해서 무슨 선택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이적 시장은 이미 폐장 분위기고 남은 선수라곤 하나도 없는데 감독 입장에서 무슨 수로 전력을 보강하겠습니까? 결국 울산이 작년에 스스로 내쳤던 선수들,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판단해서 다른 팀으로 보내버렸던 그 선수들을 다시 불러들여야만 하는 이 비참한 현실. 이게 바로 울산 HD의 이적 시장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아주 위험한 양날의 검입니다. 한쪽 면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구단 프런트가 얼마나 무능하게 이번 겨울을 보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낱 같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기술도 아니고 전술도 아닙니다. 바로 선수들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도끼, 즉 복수심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을 내쫓았던 팀으로 다시 돌아온 이 선수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던 울산 구단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아마 밤잠을 설칠 겁니다. 이규성 선수의 패스, 심상민 선수의 크로스, 최강민 선수의 활동량. 만약 이번 시즌에 이들이 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실력이 갑자기 늘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울산에 대한 오기와 분노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울산은 지금 축구 전술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심리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수들의 이 일시적인 분노가 팀의 조직력으로 녹아들지 못한다면 울산은 그저 화만 가득 찬 선수들이 각자 제멋대로 뛰는 오합지졸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왜 울산 같은 거대 구단이 이런 구차한 도박에 팀의 운명을 걸어야 합니까? 선수들의 개인적인 복수심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이 상황이 정말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전략이 아닙니다. 그저 벼랑 끝에 몰린 자들의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과연 이 분노의 에너지가 울산을 구원할 파도가 될지 아니면 팀을 통째로 침몰시킬 폭탄이 될지 우리는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울산 프런트 대답해 보십시오. 자,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 야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들 보십시오. 중국 리그 14경기에서 무려 10득점을 기록했다고 아주 대단한 구세주가 온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중국 리그에서 10득점? 네, 기록 자체는 훌륭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는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K리그입니다. 작년 전단기에 야구가 울산에서 보여준 모습 벌써 잊으셨습니까? 5경기 출전에 공격 포인트는 단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영의 행진이었습니다. K리그의 거친 압박과 숨막히는 수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벤치만 달구던 선수가 바로 야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선수에게 명문구단 울산의 최전방을 통째로 맡긴다니요. 이게 정말 제정신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난 시즌 울산의 몰락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말콩 선수가 9경기에서 단 3득점에 그쳤고 기대를 모았던 허율 선수마저 26경기에서 고작 4득점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리그 9위라는 울산 역사에 남을 치욕적인 추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울산은 그때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만약 야구 선수가 리그 개막 후 단 3경기 동안만 침묵한다면 울산은 대체 누구를 쳐다봐야 합니까? 확실한 득점원도 없고 팀을 위기에서 구할 해결사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야구마저 작년의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울산은 정말 끝장입니다. 이건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라 아무나 제발 한 명만 걸려라 하는 식의 무책임한 도박이란 말입니다. 글쎄요,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왜 울산 HD 같은 거대 구단이 이미 이곳에서 실패를 맛본 선수에게 팀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울산의 공격진은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 끝에서 가느다란 외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꼴입니다. 그 줄이 바로 야구라는 불안한 카드인데 만약 이 줄이 끊어진다면 울산은 그대로 수렁으로 처박히게 될 겁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팬들은 웃음을 꿈꾸는데 구단은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가 과연 울산의 자존심을 세워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까요? 아니면 울산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대한 함정이 될까요? 저 김준석은 이 위태로운 도박을 보며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울산 HD 대체 언제까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입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최근 쏟아지는 기사들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이상할 정도로 약속이 나은 듯 똑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규성의 세밀한 기술, 최강민의 압도적인 활동량, 심상민의 날카로운 크로스. 아니, 갑자기 우리 팀에 무슨 대단한 보물들이 쏟아져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건 팬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도 비겁한 연막작전일 뿐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 구단이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팀의 영혼이자 상징이었던 엄원상 선수를 떠나보낸 그 처참한 상실감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수작 아닙니까? 엄원상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에이스가 빠져나간 그 거대한 구멍을 고작 임대에서 돌아온 선수 몇 명의 장점을 나열하면서 우리 아직 괜찮아, 플랜 B는 확실해 라고 세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글쎄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단이 말하는 그놈의 플랜 B라는 게 뭡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전력에서 밀려나 다른 팀을 전전하던 선수들과 브라질 하브리그에서 온 검증 안 된 신입생들을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전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그저 뿔뿔이 흩어진 조각들을 대충 이어붙인 지저분한 누더기 팀일 뿐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누더기 전력을 가지고 전북이나 서울 같은 우승 후보들의 막강한 화력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거대한 전쟁 기계처럼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는데 울산은 고작 UAE 전지훈련 한번 다녀왔다고 해서 없던 조직력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축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정말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엄원상이 울면서 팀을 떠날 때 구단은 대체 뭘 했습니까? 팬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된 홍보기사가 아니라 경기장에서 증명할 수 있는 진짜 실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이 내놓은 답안지는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이건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명문 구단으로서의 자존심을 스스로 깎아먹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화려한 말잔치 뒤에 숨겨진 울산의 초라한 현실을 말입니다. 임대 복귀생들이 정말 팀을 구할 파워가 될지 아니면 구단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일회용 강패가 될지 저 김준석은 이 비겁한 소통 방식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울산 HD, 언론 뒤에 숨어서 팬들을 우롱하지 말고 당당하게 실력으로 말하십시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울산 HD의 진짜 문제는 선수들의 발끝이 아닙니다. 바로 구단 수뇌부에 썩어 빠진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부서진 파편들을 대충 주워 모은다고 해서 다시 위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건 명백한 착각이자 무서운 오만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조의 몰락은 바로 이런 자만심과 안일한 준비 부족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난 시즌 리그 9위라는 성적은 결코 바닥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혁명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건 그저 끝없는 추락의 시작일 뿐이란 말입니다. 지금 울산에 필요한 건 낡은 몸에 대충 실을 꿰매는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썩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는 전면적인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도한 울산의 실패는 정말이지 뼈아픈 교훈이자 호랑이 군단의 자존심에 가해진 아주 매서운 일침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독서를 내뱉으며 비판하는 이유요? 정말 간단합니다. 저는 울산 HD가 다시금 아시아를 호령하던 그 위대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운명에 순응하며 적당히 안주하는 평범한 중위권 팀이 되는 꼴은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단 말입니다. 울산의 팬들은 구단의 허무맹랑한 변명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결과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김준석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단이 내세운 이 위험천만한 플랜 B를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우리 제대로 한번 붙어봅시다. 그리고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뜨겁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